여자들에게 문제는 돈이다라고 말하네. 인생 이야기는 돈과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지. 저자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특별히 여자들은 돈 이야기는 우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자랐다는 것이야. 하지만 아무도 위기가 오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 굳이 바브라 스탠이라는 사람이 쓴 저소득 극복하기라는 책 속에는 저자의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굳이 책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돈 때문에 문제가 되는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자주 접하잖아. 사람들은 모든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인생은 폭풍 속에서 파도를 타는 것과 같다는 것이야. 남자들처럼 여자들 역시 돈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가치관대로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재정 상황을 깊이 파헤쳐서 구석구석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야. 리셋 버튼을 이야기하네. 저자의 인생 이야기야. 1980년대 초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현모양처였던 엄마가 이혼했을 때 단순히 남편만 잃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야. 직업도 없이 세 딸과 함께 덜컥 남겨진 엄마는 42살이었다는 것이. 엄마는 42살에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리셋 버튼을 눌렀고 게임을 시작했다는데, 엄마를 보고 자란 저자는 앞길을 막는 게 무엇이든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25살에 연봉이 10만 달러였다고 해. 그렇지만 저자는 30살 즈음에 거의 10만 달러에 육박하는 빚쟁이가 되었다는데, 이유는 돈을 버는 일만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네. 엄마에게서 의존적이지 말라고 배웠지만 결국 엄마처럼 끔찍한 재정난에 빠져버린 저자는 정말로 사려 깊은 엄마, 다정한 아내, 우아한 안주인이 되고 싶었지만 아무리 괴로워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고, 그래서 기존의 삶을 해체하고 다시 시작해야 했다고 하네. 엄마처럼. 돈에 관한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데, 돈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데일리 위스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하네. 그래서 말하기를 스토리를 다시 쓰라고 말하고 있어. 마음속에 건강하지 못한 머니 스토리가 자리 잡으면 삶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것이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이 상태가 되면 자유와 주도권을 잃게 되고 꿈과 안전도 위협받는다는 것이지. 뉴욕에서 활동하는 재무심리치료사 어멘다 클레이먼이 말한 것이 있는데, 돈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과 연관이 된다는 것. 자존감이 부족하거나 타인간의 경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은 돈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지. 돈에 대한 태도는 삶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돈을 사용하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 긍정적인 말로 스스로를 쇠뇌시키라고 하고 있어. 나는 저축형 인간이다. 먼저 돈을 따로 떼어내어서 저축부터 해야 한다는 것. 저축과 투자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지. 돈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라고 강조하고 있어. 돈에 대한 기억, 돈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기술하고 긍정적인 문장으로 정리하라고 해. 예를 들면 돈은 선을 위한 힘이다. 저축과 투자가 늘었다는 것은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돈이 나의 가치관과 이상을 실현하도록 도와준다. 저축과 투자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주고 미래를 대비하게 도와준다. 나는 돈 관리를 잘한다.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으로 말이야. 환상을 실현할 수 있고 생생하며 건강한 현실로 바꾸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뿌리를 키우고 날개를 펼쳐라 라고 이야기하네. 대체로 여성들은
예산 및 소득 관리를 돈 관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돈 관리의 일부일 뿐이라고 하네. 순자산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데 순자산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더하고 빚진 것을 뺐을 때 남는 것이 순자산이라는 것이야. 순자산은 소득이나 절약과 같이 단기적인 실행 목표가 아니라 뿌리와 날개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해야 할 목표라고 하네. 즉 뿌리와 날개는 근본 가치이자 원리이고 예측 가능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해서 성장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야. 뿌리는 중요한 기본 자산이자 장기 투자금이라고 하네. 예를 들면 은퇴 자금, 부동산, 주식, 채권, 본인 소유의 회사 등 때로는 예술품이나 보석, 기타 기중품도 말하는데 뿌리는 천천히 자라고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 물과 비료를 주고 잡초를 뽑아주듯이 정기적으로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야. 쉽게 뽑히지 않는 튼튼한 뿌리가 나무를 지탱하듯이 경제적 안정을 위한 것으로 튼튼히 관리해야 한다고 해. 날개는 수입처럼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는데 원하는 곳으로 날아가려면 보유한 현금 자산이 얼마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이야. 날개의 길이는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규모와 자신의 재무 습관에 달려있고 이것은 날마다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순자산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돈을 벌여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적어도 순자산은 소득 능력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야. 많이 벌어도 그 이상을 지출하면 망한다는 것이지. 책임 있는 소비를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해. 지금 당장 절약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해. 경고음이 울리기 전에. 자유는 순자산이 견고하고 유사시에 쓸 수 있는 현금이 확보되어야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야. 어떻게든 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 곧 자기 가치감이라고 하는데 순자산을 플러스로 만드는 것이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하네. 일단은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배우면 된다는 것이야. 자신을 먼저 돌보고 주변 사람을 도와라고 말하고 있어. 자기 자신 안에 튼튼한 뿌리와 날개가 있을 때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당신 자신이 의사결정자이고 충분한 능력으로 즐겁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네. 지금 나 자신의 순자산을 계산해 보라고 해. 자신의 재무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시작이라고 하고 있어. 순자산의 목표를 정하고 조금씩 늘려가라고 하네. 나쁜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비상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야. 목표를 세우고 집중력을 유지하라고 하네. 자기 가치감이 순자산을 만들고 순자산은 자기 가치감의 형성을 돕는다는 것이야. 경제적 독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돈을 절약하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지. 성공을 위해서 장기, 단기 목표를 세우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 이것은 다른 어떤 선택보다도 훨씬 정직한 태도라는 것. 자산을 키우라. 그리고 자신이 설계한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하려면 돈을 모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 자유로워지는 확실한 방법. 돈을 벌어라. 마음의 양식을 채워라. 삶을 확장하라. 먼저 자기 자산을 배분을 조정하라고 하는데 먼저 퇴직연금 계좌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야. 퇴직연금 계좌에 돈을 적립하기 전에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비상금 통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네. 그리고 투자도 필요한데 투자는 오래 지속하는 것이 좋다는 것. 적극적 투자와 소극적 투자가 있는데 즉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극적 투자가 영리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투자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하네. 부동산은 위치에 따라 다르고 사업은 가장
위험한 뿌리라는 것.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묻고 있어. 저자의 생각에 의한다면 각자 심어서 키우고 싶은 뿌리는 자신의 성격과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와 정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지, 돈과 관련된 재능과 강점, 방해 요소를 알려주는 심리적 평가 도구인 머니 타입이 있다는데, 첫 번째는 비전가형이야. 이런 사람은 위험을 상쇄시키는 게 중요한데, 비전가형은 돈을 자기 표현의 도구이자 자신의 열정을 쫓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야. 돈은 성공의 상징이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업적을 인정받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야. 유익한 정보를 혼자만 아는 채로 또는 자기 뜻을 제대로 펼치 못한 채로 죽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이야.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망을 만들어야 하고 계약 조건은 꼼꼼히 살피는 것, 세금을 잊지 말라고 하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하고 분산 투자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해. 이런 사람들에게 적합한 뿌리는 퇴직연금 계좌 그리고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어. 두 번째는 미식가형이라고 하는데, 박탈감이 아닌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미식가형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네. 이 사람들은 주로 물건이나 서비스, 체험 활동에 돈을 쓴다는 것이야. 현재를 즐기며 살기 때문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저축 목표는 늘 지출이라는 것. 멋진 삶을 추구하고 자기가 보기에 세련된 물건들을 좋아하고 자신의 고상한 취미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출하기 전에 저축하는 습관부터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리고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네. 이들의 뿌리는 퇴직연금 계좌나 부동산이 적합하다고 하고 있어. 양육자형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해.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반자나 자녀, 가족, 동료 등 타인을 돕기 위한 도구로 돈을 생각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그렇지만 시간도 아낌없이 내어준다는 것이야. 이런 사람은 비행기 승무원의 말을 기억하라고 하네.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자기 산수 마스크를 먼저 쓰세요 하는 말. 다른 사람 때문에 절대로 빚지지 말라고 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자기 자신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지원 예산도 따로 마련하라고 해. 뿌리는 퇴직연금 계좌나 부동산이 좋다고 하고, 그리고 독립인형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지나치게 많은 규칙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제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과 관계가 없으면 돈에 관심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돈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회 책임 투자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 이런 사람의 경제적 뿌리는 투자나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는데, 그리고 제작자형이 있다고 해. 체계적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부지런히 일하며 일관성이 있다고 해. 경제적으로 보수적이고 위험을 꺼리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현금 저축에 지나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하네. 퇴직연금 계좌, 부동산이 경제적 뿌리가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어. 이 유형들 중에서 어떤 유형이 두드러진 사람도 있고 또 모든 유형을 조금씩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자기 자신에게 맞는 뿌리가 있으니까 나는 어떤 형인지 한번 살펴보고 내가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것 필요한 것 같네. 인생은 원래 불확실성으로 가득하고 위험이란 것은 긍정적인 단어도 부정적인 단어도 아니라고 해. 그저 앞으로 좋아질지 나빠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지. 무엇이든 일단 시작하라고 하네. 적게 시작하면 위험이 최소화되고, 또한 저축계좌 말고 다른 곳에 돈을 투자하는데 익숙해질 시간도 벌 수 있다는 것이야.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네. 행동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라고 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돈은 모아야 한다는 것. 많은 여성이 자신은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투자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하네. 모르면 모른다고 편하게 말하고 기초적인 것이라도 항상 질문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추가 설명을 요구하라는 것. 자신의 재무 상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 만약에 퇴직연금 계좌를 처음 개설하거나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디지털 투자 플랫폼으로 투자를 시작해 보는 것이라고 하네. 특별히 추술적 사고에 빠지면 안 된다는데 자신의 은퇴 계획을 과신하지 말라는 것이야. 홍콩 상하이 은행이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영리한 사람들도 추술적 사고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유산을 받아서 모자라는 은퇴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6%나 된다고 하네. 그리고 27%의 사람들은 어떤 횡재가 생겨서 은퇴 자금이 충족되리라고 기대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야. 상속해줄 어른들은 너무 오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또 언제나 인생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에 자기가 기대를 한다면 이것이 주술적 사고라는 것이야. 이런 거는 아예 차단시키라고 하네. 미래는 너무나 불투명해서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한 가지 해법에 지나치게 의존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해. 그래서 숫자를 확실하게 하라고 하네. 퇴직연금, 당신의 숫자는 무엇인가? 은퇴 무렵의 생활비는 얼마를 생각하는가? 남은 은퇴 기간은 얼마나 남아있는가? 물가 상승률 3%를 조정해서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 퇴직연금 계좌의 연간 수익률이 얼마인지라고 전체적으로 재무 상황을 평가해 보라고 말하네. 백만장자란 정기적으로 돈을 저축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그 사람들은 사파이어 목걸이나 고급 주택에 돈을 낭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 백만장자들이 생각하는 부의 원천 5가지가 있는데 열심히 일하기, 교육하기, 영리한 투자, 수입보다 검소하게 생활하기, 위험 감수 요인을 파악하기 등이야. 그리고 주식시장으로 가라고 하네. 몇 가지 기본 지침에 따라 투자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해. 저축계좌에 잔액이 충분하다면 남은 현금으로 다른 일을 하라고 강조해. 투자의 핵심은 겁내지 않는 것이고 배우려면 뻔뻔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나는 초보자이긴 하지만 배우면 될 거야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앤더슨이라는 사람의 책, 처음에는 미숙해도 괜찮다. 빨리 학습해서 미래를 준비하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라고 하네.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아라. 다 아는 거지만 주식하는 사람들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적극적 투자는 주식을 하나하나 혼자서 선택하고 온라인이든지 중개인을 통해서든지 직접 해당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고 투자의 목표는 상승할 것 같은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야. 소극적 투자는 매입한 것을 보유하고 있는 방식을 말하는데 매입한 뒤에는 기다리라고 하네. 펀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따로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정리도 못하겠네. 소스노프의 책 투자자를 위한 마스터 클래스라는 책도 읽어보라고 권하고 있어. 꾸준히 규칙적으로 투자 계정에 돈을 적립하는 소극적 투자를 권하고 있네. 세금 혜택도 있다고 해. 모든 투자자는 벌어지는 상황과 관련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해. 주식형 상품과 채권형 상품의 기본 내용을 이해하고 많이 읽고 질문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배우라고 해. 분산 투자는 퇴직연금 계좌는 투자 상품을 담는 바구니라고 할 수 있는데 돈을 버는 비결은 위험 정도가 다양한 투자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채우라고 하네.
나이에 따라서 채권과 주식의 배분의 차이가 있다고 해. 나이가 많을수록 채권의 비율을 좀 더 높이라고 말하고 있네. 실제로 저축할 수 있는 돈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야. 많은 여성은 대체로 투자 방법을 모르고 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야. 그래서 막대한 수수료만 챙기고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지 않는 파렴치한 상담사도 있다는 것 참고하라고 하네. 적극적이면서 소극적인 투자자가 되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 공부하라고 말하고 있어. 부동산 투자의 가치도 평가를 해보라고 하는데 보통 주택을 구매하는 걸 많이 생각하잖아. 그런데 감정에 치우친 결정은 보류하라고. 주택이라면 집수리도 감안해야 하고 만능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어. 회사 운영은 재미와 수익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지만 사업에 적합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이지. 가치관은 현금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돈과 힘을 모아서 삶을 구원하라고 하고 있네. 날개를 달아라고 말해. 날개는 수입 또는 저축의 형태로 날마다 들어오고 나가는 현금을 말한다는 것이야. 수입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수입의 목적은 두 가지. 지금 필요한 비용을 대고 또 내일을 위한 뿌리에 투자하는 것. 요거 두 가지에만 쓰라고 하네. 고정 지출을 줄여야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 똑똑한 소비는 개인의 삶을 지탱할 뿐 아니라 소비와 즉각적인 만족, 자격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문화를 허무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것. 과소비를 극복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쓰라고 하네. 카드 사용 내용을 정리하고 최근 3일간 무엇을 샀는지 한 번씩 점검하고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큰 순간적 즐거움은 없는지 확인하라고 하네. 특별히 장사꾼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해. 돈 쓰지 않고 주말 보내기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실천해 보라고 하네.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과소비는 없는지도 생각해 보라고 해. 아름답게 빛나지만 필요한 물건은 아닌 것도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절약해도 타협 불가 목록은 있는데 반드시 지출해야 할 목록은 따로 적어서 제한하자는 것이야. 우리는 빛이 정상인 사회에서 별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야. 계획을 세워서 나쁠 것은 없다는 것이지. 계획이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삶을 재창조할 구실이고 또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일을 그만둘 기회라는 것이야. 여건이 된다면 부업도 하라고 하네. 어쨌거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 나가는 돈은 저축과 고정지출, 변동지출을 합한 것이고 현금 흐름을 수정하라고 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미래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 게임의 열쇠는 걸림돌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 지금 당장은 재무 상태를 파악하라는 것이야. 어려움은 여전히 많을 것이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저축이 답이라는 것. 과소비하지 않고 빚지지 않으면 더 많이 저축할 수 있다는 것. 나 자신의 미니 스토리와 머니 스토리. 나 자신의 머니 스토리와 머니 코마를 주시하는 것이 퍼즐의 안쪽 조각이라면 바깥쪽은 커브볼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네. 인생에서 커브볼은 늘 들어오지만 당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때 상황은 분명해진다는 것. 사람들이 당신 주변으로 모일 것이라고 하네. 자신의 규칙을 정하라고 해. 분수에 맞는 생활부터 더 많이 벌고 계획적으로 저축하라는 것.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그냥 우리는 버는 것보다 가능한 한 조금만 쓰려고 생각하고 저축하려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뭐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런 거는 생각지도 않았거든. 어쨌든 다시 한번 재정 상태를 확인해야 될 필요도 느끼는 그런 책이 되기도 하고 또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책이야. 구체적인 거는 직접 한번 읽어보고
여기 필요한 거, 여기 연결된 다른 책들도 같이 읽어보고 공부했으면 좋겠네. 정말 흔들림 없는 그런 재미있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가는 멋진 인생을 위해서 그래 가소비하지 않고 저축하면서 오케이